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은행 예금에 돈을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믿고 계십니까? 매달 월급 받아서 적금 부으면 노후가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1초, 1분, 1시간마다 여러분의 돈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건 팩트입니다. 은행 금리가 연 3%입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연 4%예요. 계산해 보세요. 100만 원을 은행에 넣으면 1년 뒤 103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그 103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작년에 96만 원어치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4만 원을 잃은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50대, 60대라면 시간이라는 무기가 20대, 30대보다 적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15년, 20년 기다릴 여유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55세에 투자 시작해서 70세까지 15년 동안 원금 회복만 기다린다? 그동안 생활비는요? 병원비는요? 손주 용돈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 돈을 넣어야 합니까? 나스닥 100입니까? S&P 500입니까? 오늘 밤 뉴스에서는 절대 이 답을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여러분이 계속 무지한 채로 은행에 돈 넣어두길 바라거든요.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강남 어딘가에서 30년간 시장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께 텔레비전에서 절대 말 안 해주는 냉혹한 팩트를 폭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뭘 살지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저녁에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먼저 나스닥 100과 S&P 500이 정확히 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 뭐가 다른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이 차이를 모르면 여러분은 반드시 손해봅니다. 반드시요.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겁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IT 기업도 있고 은행도 있고 병원도 있고 마트도 있고 정유회사도 있어요. 말 그대로 미국 경제 전체를 담아놓은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나스닥 100은요. 기술주 위주로 100개 기업만 모아놓은 겁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아마존 이런 혁신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술이 잘 나갈 때는 수익률이 확 올라가는데 반대로 기술주가 무너지면 같이 확 무너집니다. 쉽게 비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스닥은 진한 에스프레소와 같아요. 양은 적지만 카페인이 엄청 강해서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수익률이 폭발할 땐 정말 짜릿해요. 하지만 위장이 약한 사람이 에스프레소만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쓰리고 결국 병원 갑니다. 하락장에서 나스닥의 변동성은 우리 멘탈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아요. 반면 S&P 500은 부드러운 카페라떼와 같습니다. 우유가 들어가서 자극이 덜하죠. 여러 산업에 골고루 투자하니까 어느 한 분야가 망해도 다른 분야가 받쳐줘요. 뷔페 식당 가면 어떤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도 다른 음식이 맛있으면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닷컴 버블이라는 게 터졌어요. 인터넷 기업들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가 한순간에 폭삭 무너진 사건입니다. 이때 나스닥 100이 얼마나 빠졌는지 아십니까? 무려 82%가 빠졌어요. 1억 원이 1,800만 원이 된 겁니다. 거의 8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더 충격적인 건 회복 기간이에요. 원금을 되찾는 데 걸린 시간이 자그마치 15년입니다. 2000년에 투자했으면 2015년이 되어서야 겨우 본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55세에 퇴직금 넣었는데 15년 동안 원금 회복만 기다려야 한다면요. 70세가 되어서야 겨우 본전입니다. 그동안 생활비는요, 병원비는요, 손주 용돈은요, 현실적으로 버티기 힘드시잖아요. 같은 시기에 S&P 500은 어땠을까요? 물론 S&P 500도 빠지긴 했어요. 하지만 하락폭이 49% 정도였고 회복하는데 7년 정도 걸렸어요. 나스닥의 절반 수준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오해가 있습니다. 수익률 높은 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30년 수익률만 보면 당연히 나스닥이 압도적으로 좋아 보여요. 80배요. S&P는 18배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이거든요.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중간에 80% 폭락을 버티지 못하고 팔아버리면 그 수익률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남의 이야기예요. 특히 50대, 60대 여러분은 시간이라는 무기가 20대, 30대보다 적어요. 젊은 사람들은 15년 기다릴 여유가 있지만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생활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적고 회복이 빠른 투자가 더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이 왜 자기 아내한테 내가 죽으면 S&P 500에 넣어라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80배 수익보다 잠편히 자면서 꾸준히 불어나는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는 생존의 법칙을 아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시죠? 도대체 뭘 사야 할까요? 나스닥을 아예 안 사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S&P 500만 사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진짜 고수들은 절대 한 가지만 사지 않거든요. 지금부터 망하지 않는 포트폴리오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30년간 시장에서 배운 생존의 공식입니다. 텔레비전 전문가들은 절대 이런 거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고요? 여러분이 이걸 알면 그들이 수수료로 먹고 사는 복잡한 상품을 안 사니까요. 투자 좀 한다는 고수들 보면요. 절대 한 종목에 올인하지 않아요. 특히 50대, 60대라면 더더욱 그래요. 왜냐면 우리는 돈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게 바로 망하지 않는 3중 포트폴리오예요. 이름이 거창해 보이는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락 싸실 때 어떻게 하세요? 밥만 가득 담지 않잖아요. 밥도 넣고 반찬도 넣고 과일도 넣고 그러시잖아요. 투자도 똑같아요. 한 가지만 담으면 위험하고 여러 가지를 적절히 담아야 균형 잡힌 도시락이 되는 겁니다. 3중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첫 번째 칸은 성장형이에요. 이건 계좌의 덩치를 키워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S&P 500과 나스닥 100입니다. 돈을 불려주는 핵심이죠. 축구로 치면 공격수 역할이에요. 두 번째 칸은 배당형입니다. 이건 주가가 떨어져도 매달 꼬박꼬박 현금을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비타민처럼 꾸준히 영양을 공급해주는 거죠. 주가가 빠져서 속상할 때 배당금이 들어오면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요. 대표적인 게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상품이에요. 세 번째 칸은 방어형입니다. 이건 안전벨트 역할을 해요.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내 자산이 같이 폭락하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금리형 ETF나 채권형 상품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섞으면 주가가 오를 때는 성장형이 돈을 벌어주고 주가가 빠질 때는 방어형이 손실을 줄여주고 그 사이사이에 배당형이 용돈을 넣어주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자, 그럼 실제로 뭘 사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선택이 하나 있어요. 미국 주식을 직접 사느냐 아니면 한국에 상장된 미국 ETF를 사느냐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0대, 60대 여러분은 한국에 상장된 미국 ETF를 사시는 게 훨씬 편하고 유리해요.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직접 사려면 해외 주식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해요. 환전도 해야 하고 시차 때문에 새벽에 거래해야 할 때도 있어요. 게다가 세금 신고도 복잡해요. 50만 원 넘게 수익 나면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반면에 한국에 상장된 미국 ETF는요. 그냥 우리가 쓰는 증권 앱에서 국내 주식 사듯이 사면 됩니다. 환전 필요 없고 낮에 거래할 수 있고 세금 신고도 증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줘요. 훨씬 간편하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사면 되는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좀 길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천천히 따라오세요. S&P 500에 투자하고 싶으시면요. 타이거 미국 S&P 500을 사시면 됩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이에요. 이게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편이에요. 연간 수수료가 0.07% 수준이거든요. 3만 원을 넣어도 수수료가 1년에 7천 원밖에 안 돼요. 나스닥 100에 투자하고 싶으시면요.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을 사시면 됩니다.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이에요. 이것도 수수료가 0.07% 수준으로 저렴해요. 배당을 받고 싶으시면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사시면 됩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예요. 이건 매달 배당금을 주는 상품이에요. 배당률이 연 4% 정도 되니까
1,000만 원 넣어두면 매달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용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그럼 타이거랑 에이스랑 코덱스랑 뭐가 달라요? 왜 이렇게 이름이 많아요? 쉽게 설명드리면요. 타이거는 미래에셋에서 만든 거고, 에이스는 한국투자신탁에서 만든 거고, 코덱스는 삼성에서 만든 겁니다. 브랜드가 다른 거지 담고 있는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삼성 TV를 사든 LG TV를 사든 똑같이 방송 나오는 것처럼요. 그래서 제 추천은요. 여러 브랜드 섞지 마시고 하나만 골라서 꾸준히 모으시라는 겁니다. 타이거로 시작하셨으면 계속 타이거로 가시고, 에이스로 시작하셨으면 계속 에이스로 가세요. 괜히 이것저것 섞으면 나중에 관리하기 복잡해지거든요. 정리해드리면요. S&P 500은 타이거, 미국 S&P 500, 나스닥은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배당은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 세 가지 이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남았거든요. 첫째는 이 세 가지를 어떤 비율로 섞느냐. 둘째는 어떤 계좌에서 사느냐예요.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수익의 절반을 날릴 수도 있어요. 아니, 절반이 아니라 전부 날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비율, 둘째는 계좌예요.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알면 여러분의 투자 실력이 확 올라가요. 아니, 실력이 아니라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먼저 비율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성장형으로 S&P 500과 나스닥 100을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둘을 어떤 비율로 섞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50대 60대 여러분께 제가 추천드리는 황금 비율은요. S&P 500을 7, 나스닥 100을 3으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7대 3이에요. 왜 이 비율일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S&P 500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적고 회복이 빨라요. 이게 우리 포트폴리오의 튼튼한 성벽 역할을 해요. 전체의 70%를 이걸로 채우면 기본기가 탄탄해지는 겁니다. 나스닥 100은 수익률이 높지만 위험도 커요. 이건 로켓 같은 거예요. 잘 날아가면 수익이 폭발하지만 추락하면 피해도 커요. 그래서 30%만 살짝 얻는 겁니다. 로켓은 많이 실으면 위험하니까요. 이렇게 하면 나스닥이 잘 나갈 때는 30% 덕분에 수익을 더 볼 수 있고, 나스닥이 폭락할 때는 70%의 S&P 500이 방어해줘요.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맞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나스닥이 33% 정도 폭락했어요. 이때 S&P 500은 19% 정도 빠졌고요. 만약 나스닥에 100% 투자했다면 1억 원이 6,700만 원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7대3 비율로 투자했다면요? 약 7,7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차이가 나죠. 1,000만 원이면 여러분 병원비 몇 번입니까? 손주 입학 축하금 몇 번인가요? 반대로 2023년에 나스닥이 54% 올랐을 때 S&P 500은 24, 나스닥 전체적으로 더 안정적인 성과를 낸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꿀잠 비율이에요. 수익률, 주가가 떨어졌다는 뉴스 봐도 뭐 괜찮아. 내 포트폴리오는 튼튼하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 S&P 500 50%, 나스닥 20%, 배당 이러면 매달 배당금도 들어오고 성장도 하고 방어도 되는 균형 잡힌 구조가 돼요. 물론 이건 정답이 아니라 참고용입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조절하시면 돼요. 좀 더 공격적으로 가고 싶으시면 나스닥 비율을 40%까지 올릴 수도 있고, 더 안전하게 가고 싶으시면 S&P 500을 80%까지 높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계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비율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똑같은 투자를 해도 계좌 하나 잘못 선택하면 75만 원이 그냥 날아가거든요. 여러분, ISA 계좌라고 들어보셨어요? ISA 계좌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라는 긴 이름을 줄인 건데, 쉽게 말해서 세금을 확 깎아주는 특별한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ISA 계좌가 중요한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사서 수익이 나면요,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1,000만 원 수익 나면 154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ISA 계좌에서 같은 상품을 사면요, 일단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어요. 비과세예요. 그리고 200만 원을 넘는 수익에 대해서만
9.9%의 세금을 내요. 일반 계좌의 15.4%보다 훨씬 낮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0만 원 수익이 났다고 가정하면요. 일반 계좌는 154만 원 세금이에요. ISA 계좌는요. 200만 원은 비과세니까 세금 0이고 나머지 800만 원에 9.9%인 약 79만 원만 내면 됩니다. 차이가 75만 원입니다. 75만 원이면 손주 용돈 몇 번이에요?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몇 번인가요? 똑같은 투자를 하는데 계좌 하나 다르게 썼을 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모르면 나라에서 가져가고 알면 내 주머니에 남는 돈입니다. 정부는 절대 이런 거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고요? 여러분이 세금 많이 내야 그들 월급 나오니까요. 공무원들 연금 누가 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내는 세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ISA 계좌는 어떻게 만드느냐고요? 정말 간단해요. 지금 쓰시는 증권 앱 있으시죠? 거기서 ISA 계좌 개설 메뉴 찾아서 누르시면 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비대면으로 5분이면 만들어져요. 은행에 갈 필요도 없어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요. ISA 계좌는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최소 3년은 유지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3년 안에 해지하면 혜택이 사라지니까 장기 투자용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노후 대비용으로 장기 투자할 거잖아요. 딱 맞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주식 하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게 위험한 겁니다. 한 종목에 올인하거나 빚내서 투자하거나 단타로 사고팔고를 반복하면 당연히 위험해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누가 해도 위험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분산 투자하고 장기로 가져가고 ISA 계좌에서 절세하면서 투자하면요. 오히려 은행 예금만 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이에요. 은행 예금 금리가 지금 얼마예요? 연 3%죠. 물가 상승률이 연 4%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돈의 가치는 제자리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겁니다. 100만 원을 넣어도 1년 뒤 100만 원의 가치가 예전만 못한 거죠. S&P 500의 지난 30년 평균 수익률은 연 10% 정도예요. 물론 매년 10%씩 오르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해는 20% 오르고 어떤 해는 10% 빠지기도 해요. 하지만 길게 보면 꾸준히 우상향해 왔어요. 미국 경제가 망하지 않는 한 이 흐름은 계속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아니,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니라 30년 데이터가 증명하는 팩트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남았어요. 지금까지 배운 걸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오늘 저녁에 바로 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공부만 한다고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저녁에 바로 하실 수 있는 3단계 액션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하니까 꼭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ISA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지금 쓰시는 증권 앱을 여세요. 계좌 목록에 ISA라고 적힌 계좌가 있는지 보시면 돼요. 없으시면 오늘 바로 만드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대면으로 5분이면 개설돼요. 신분증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끝이에요. 증권 앱이 없으시면요. 키움증권이나 미래에셋 같은 큰 증권사 앱을 깔으시면 됩니다. 앱 설치가 어려우시면 가까운 증권사 지점에 방문하셔도 돼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두 번째, 딱 1주만 사보세요. 계좌 만드셨으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타이거, 미국 S&P 500을 검색해서 딱 1주만 사보세요. 1주에 2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커피 4잔 값이에요. 이 2만 원으로 뭘 하시는 거냐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미국 최고 기업 500개의 주주가 되시는 겁니다. 2만 원으로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은 가능해요. 처음이라 무서우시죠? 그래서 1주만 사보시라는 겁니다. 1주 사보시고 한 달 정도 지켜보세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면서 감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씩 늘려가시면 돼요. 세 번째, 6개월에 한 번만 계좌를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주식 앱을 매일 들여다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꾸 보면 팔고 싶어지거든요.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서 팔고 조금만 올라도 얼른 수익 챙기려고 팔게 돼요. 단기 투자의 핵심은요. 사놓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많아야 3개월에 한 번만 확인하세요. 나머지 시간에는 앱을 꺼두세요. 그 시간에 산책하시고 손주 만나시고 맛있는 거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나이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늦지 않았어요. 50세에 시작해서 70세까지 20년이에요. 55세에 시작해도 15년이고요. 60세에 시작해도 10년이에요. S&P 500의 역사를 보면 10년 이상 투자했을 때 손해본 경우가 거의 없어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좋은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낫고 다음 달보다 이번 달이 나아요. 자, 이제 오늘 영상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스닥 100은 수익률은 높지만 변동성이 커서 폭락하면 회복하는데 오래 걸려요. 둘째, 50대, 60대에게 맞는 황금 비율은 S&P 500을 70%, 나스닥 100을 30%로 가져가는 겁니다. 셋째, 반드시 ISA 계좌에서 투자하세요. 오늘 저녁에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증권 앱 열어서 ISA 계좌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으면 만드세요. 10분이면 충분해요. 이 10분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텔레비전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추천하는 복잡한 상품 사서 수수료 바치면서 살 건가요? 아니면 오늘 배운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으로 스스로 재산을 지킬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르면 당하고 알면 지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